어제 나온 두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또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이름을 좀 바꿨어요. 1차는 이제 맹탕 밸류업. 네. 어제 나온 건 밀당. 네. 왜냐하면 어제 발표를 한 뒤에 한 번 더 있다. 네, 세 번째 있기 때문에 5월 중에 발표한다라고 3차는 해서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3차는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의 작전주는 삼성생명을 갖고 왔습니다. 어제도 실은 밸류업을 기대하면서 삼성물산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도 밸류업 재료가 큽니다. 삼성생명인데요. 일단 삼성생명의 1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곧 발표할 텐데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순이익이 한 5,2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0%, 34%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1분기 실적은 IFRS 국제회계 기준 바꿀 때문에 미리 좀 실적 손실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생명을 투자할 때는 이런 실적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늘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위치, 또 지분 가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생명은요,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8% 넘게 갖고 있는 이제 삼성생명인데 제가 왜 이 밀당 밸류업 혹은 5월 중에 나오게 될 또 하나의 밸류업 정책과 삼성생명을 연계시키냐?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그림에 있습니다. 저 그림을 딱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삼성이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건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양대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각각 지배하면서 그 밑에 기업들을 쭉 지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 가운데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저 삼성전자를 이 어디에 붙여야 될지가 굉장히 관건이고 나중에 저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문제는 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른편에 있는 저 삼성생명 첫 번째로 나올 것이 삼성생명 위주로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한쪽 카테고리를 떼놔야 된다. 이것만 오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금융지주 회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 8% 갖고 있는 그거를 거의 무수익 자산입니다. 거의 지분 가치는 반영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삼성생명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파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파는 거, 하나는 삼성이 전략적으로 파는 두 가지인데 강제적으로 파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의 화두였던 삼성생명법입니다.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하여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저 삼성전자 지분을 앞으로는 시가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평가로 3% 남겨두고는 싹 다 시장에다 내다 팔아라. 이건 강제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삼성전자 지분으로 보면 7% 이상, 뭐 30조인 정도를 시장에다 갖다 뿌려야 되면 물론 이런 방식으로는 삼성생명에 돈이 들어오니까 삼성생명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삼성 전체가 흔들리겠죠. 뭐 삼성전자도 막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다행이라는 겁니다. 저 삼성생명법을 주장했던 박용진 의원이 이제 공천 탈락을 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제 무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2대를 가는데 일단은 삼성 측에서는 한숨을 돌렸겠지만 또 모르죠. 또 다른 국회의원이 삼성생명법을 갖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이재용 회장의 이 2심 무죄가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빠르게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작업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저 삼성전자 지분을 전략적으로 팔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생명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분 가치들이 실제 무수익이 아니라 수익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이 포인트를 주목하시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융지주 회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정부의 맹탕 밸류업이든 밀당 밸류업이든 이제 알맹이가 있는 밸류업이든 이 당국의 정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배당하라라든가 자사주 매입하라라든가 무조건 삼성생명은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 밀당 밸류업 정책에 실망하면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오늘 정도는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밸류업에 기대를 한다면 삼성생명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주는 삼성생명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일단은 어제 나왔던 밀당 밸류업. 네.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고 삼성생명 그리고 나만의 밸류업 한번 쭉 가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강제성을 너무 강하게 부여했을 경우에는 기업들은 이제 자율성을 또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냐 이런 이제 또 비판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강제성도 없는데 뭐 누가 잘 하겠냐 이런 식의 이제 또 회의적인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센티브를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제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결국은 기업들의 이제 자율에 맡기되 그 자율에 맞게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 가치를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제라든지 뭔가 이런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반대급부로 좀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이제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기업들은 실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유효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말씀드린 바대로 1차, 2차가 조금 실망스럽지만 계속 갈수록 이제 조금씩 뭐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3차 또 세부 이제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가 좀 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실행 계획 중심으로 아마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저만의 또 이 밸류업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는 그냥 딱 한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다 좋은데 저는 기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기아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적당히 잘 나온 수준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잘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기업들의 OPM, 영업 마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완성차 회사 중에 지금 분기 기준으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영업이익률 13%가 이제 최고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의 GM, 포드, 일본의 도요타까지 다 비교를 해봐도 아마 기아가 가장 좀 높지 않을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 마진이 13%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기아의 이제 시가총액이 사실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48조 원 정도 이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가지고 실제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이제 11조 6천억을 벌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뭐 아주 무난하게 13조 원 정도 이제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드는데 시가총액은 48조다. 이 도요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아는 지금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당연히 뭐 특별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주주하는 정책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강조 포인트를 좀 둔다라고 하면 기아는 정말 지금도 싸다. 오히려 현대차보다도 기아는 훨씬 더 좀 싼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가장 좀 탑픽 종목으로 저는 뭐 목표가 한 1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기아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기아 주가가 오르면서 PBR은 한 배가 넘었지만 이 기아와 제가 어제 오늘 얘기했던 삼성물산, 삼성생명과의 접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그룹만 완벽한 지배구조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의선 회장도 맞습니다. 지금 지배구조 개편 못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도 될 듯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금 아예 가장 부진한 곳이고 거기에 연결고리에 거기 기아 있잖아요. 결국에 단국의 말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어쨌든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기아의 밸류업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준 매니저. 밸류업 아직은 믿고 있죠? 뭐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율성에 부여하면서 사실상 이제 신망 매물이 좀 나왔는데 자율에 맡겼는데 정말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 또 삼성생명이다라고 좀 봐요. 이미 뭐 3월달에 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검토한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실적이 또 워낙에 잘 나왔잖아요. 작년에 역대급 실적 나왔고 1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또 배당 수익도 좋고 투자 수익도 좋고 또 자산운용 관련해서 신선자 동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주주 배당 성향도 전년도기 대비해서 1.1% 맞아요. 35%포인트로 올린 상태다 보니까 뭐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자율성에 맡겨도 이런 기업들은 또 살아남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밸류업은 김영희 매니저랑 겹쳐요. 그래서 기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저 PBR 관련해서 기아를 말씀드립니다. 기아입니다. 기아가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매출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주당 5,600원 현금 배당도 했었고 또 시가 배당률은 6.4%였고요. 그리고 5천억 자사주를 매입하고 50%도
소각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돈을 그만큼 잘 버니까 네.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올해 만약에 이제 저금리 기조로 돌아가선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판매량 고금리 상황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개선된다고 했을 때 기아차의 어떤 올해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기아를 한번 탑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밸류업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가 일단 네. 기운을 모아서 저희 아직 밸류업 가는 거죠. 네. 한번 오늘의 밸류업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